예. 한편의 코미디. 아, 네네.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청와대 앞에서 그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엄동설 안에 단식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보면서 과연 그 자한당을 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예. 과연 그 자한당이 그 정당인가, 과연 전략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항상 저는 비판을 합니다만,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왜 굳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황 대표가 주장하는 게 물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저는 실질적 목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식 투쟁 돌입한 시점하고 지소미아 그 결정 부분은 너무나 며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고, 예. 단지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 이 선거구제 개편 부분하고 공수처법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예. 그런데 제가 과연 자한당 의원들도 그렇고 황 대표도 그렇고 정말 이게 코미디라고 보는 게, 작년에 2018년도 12월 15일이죠. 예, 예.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인 상황에서 그때 5당, 그 5당이 그때 합의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당시 더불당하고 바미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하고 이렇게 5당이 저들이 한 6개, 6개 항에 대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합의한 배경에는 손학규 대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결국은 이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제 강력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식들을 하면서 어제 명분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합의를 했죠. 그런데 합의했다는 자체가 뭐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의원 정수도 10% 이내 확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 외에도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저는 이들이 또 정치적 의도와 음모가 있는 게, 결국 나경원이가 아마 자한당의 아마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키는데, 결국은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론이 시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서로 간의 공학적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서로 이제 합의한 게 작년 1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5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제 이 선거구제 개편한다고. 그러면 이들이 그걸 할 때에 뭐냐면 자한당에는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탄핵 주동 세력 중에 한 사람인데, 이들이 사실은 보면은 핵심적 의도는 내각제 권력 개편이었거든요. 그 당시 탄핵 때도 사실 핵심 이슈가 내각제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김무성이하고 박지원이하고 합의한 것도 이들이 권력구조 개편, 소위 이 내각제를 매개로 해서 저들이 탄핵에 같이 함께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결국은 이번에 작년 12월 15일에도 저는 핵심적인 이슈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도 그게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한당의 소위 김무성이나 나경원이나 이 세력들은 이 의원 내각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합의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각제를 하려면은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로 가는 부분이 결국 이제 내각제에 굉장히 아주 서로 간에 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전부 다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막고 결국 공천 막는다는 게 이게 이제 명분이고 의제인데,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과연 이게 이 진정성이 있느냐, 의도가 과연 순수하냐 하는 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이는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사퇴를 내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예. 거기에서 이 단식 투쟁을 하든 어떤 투쟁을 했을 때 저는 어떤 그 전략에도 부합되고 명분에도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이나 나경원이 얘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연 연동형 비례제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구조 개편 소위 내각제 개헌이 저는 핵심적인 이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소위 이 좌파 정당하고 좀 타협할 때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원포인트 개헌과 물려서 협상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단순하게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또는 걱정 또는 지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와 음모를 저는 좀 명확히 좀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좀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비판을 하든 뭐 지지를 하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황 대표 단식에 대해서 개인적 비판보다도 저는 어떤 정치인이고 또 하나의 우파의 지도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단식에 대한 건강 걱정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도 지난번 이 10월 달에 이 유승민하고 합당한다는 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언을 했잖아요. 11월 달에. 예. 그 문제가 되면서 거꾸로 유승민이가 받아친 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당 창당 쪽으로 가닥을 하면서 결국은 유승민이는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몸값을 올리는가 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자한당하고 이 합당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한 발 빼면서 신당 창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황교안 대표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세현이 여의도연구원장이 또 자기 자당에다가 굉장히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다가오고 또 이 선거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어차피 좌파 정당은 12월 3일 이후에 예산 확정 후에 결국 이제 이 본회의에 부의해가지고 그도 힘으로 물어붙이면은 이거는 선택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이 다가오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황교안 대표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결국 이제 단식이라는 거를 저는 선택했다고 보는데 결국 어쨌거나 이 명분은 선거구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어떤 결사 저지지만은 결국은 그건 저는 이 부분을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한당 내부도 지금 매우 복잡하고 서로가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목적 따로 있고 나경원이 따로 있고 김무성 목적 따로 있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투쟁의 동력을 살릴 수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큰 틀은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세력들이 결합돼 있죠. 물론 지금은 그조차도 전부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섰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당내 이념적인 어떤 방향성도 일치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목적도 다르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에서 투쟁의 동력을 끌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황 대표 어떤 단식 투쟁의 어떤 이런 목적 자체가 보면은 이걸 이루려면은 저는 당연히 나경원이는 정치적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고. 근데 지금 그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지금 과연 또 이 좌파 정당에서 얘들이 거의 뭐 지금까지 날치기 하다시피 해서 정개특위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리상 그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과연 모르고 이들이 이렇게 접근할 것이야. 저는 상당히 전부 정치적 의도를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앞뒤도 맞지 않는 게 결국 자신들이 합의를 해놓고 원내대표는 합의해놓고 네. 당대표는 이걸 막으려고 단식 투쟁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다는 얘기. 모순도 모순이지만 믿음이 전혀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뭐 구조 자체도 그렇고 이들의 정치적 의도가 다른 목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에 제가 말 황 대표였던 단식 이 투쟁하는 그 시작 시점도 저는 뭐 적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연 이걸 막으려면은 저들 말대로 전체 그냥 그 의원직 다 던지든지 어쨌거나 뭐 강한 결기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년 전에 나경원이가 이 합의할 때조차도 과연 이 상황이 오면은 어떤 상황 몰랐을까요? 그럼 그때 원내대표 어떤 그 구성원들 자체, 또 의원들의 어떤 지도부, 뻔히 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일 다 절대놓고 지금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이 좌파 정당에서조차도 이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들은 전부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재정파 정치 세력들은 순수한 측면부터 전부 다 정치적 목적 가지고 서로 간에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쇼하고 비난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 대표의 어떤 그 의도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물론 현재 본인으로 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 지지율 자체도 뭐 10% 이하로 뭐 떨어진 상태고, 또 이 당내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그런 뭐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오죽하면 여의도 연구원장이, 김세현이가 그렇게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완전 뭐 비판하고 한 이 자체가 콩가루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재였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나 보수파 국민들이 좀 정확히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요, 탄핵이라는 문제를 또 이게 또 무마시키려는 저는 상당히 또 그런 그 이슈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여론의 모든 어떤 그 이슈 자체가 황교안 단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파 내에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결국 거기다가 일단 뭐 황교안 씨가 정원 앞에 나오니까 일단 뭐 정광훈 목사는 뭐 좋겠죠. 어쨌건 같은 뭐 노숙 투쟁한다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 정치적이고 전략적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은 탄핵의 이 문제를 바로 짚어가지고 이 첫 단추 잘못 낀 거를 반드시 뜯어버리고 정말 어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이 정치 공학적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정직하지도 않고 매우 저는 부적절한 어떤 투쟁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또 전부 또 얼굴 내밀어 가지고 거기서 또 뭐 선거 공천 때 말이지 뭔가 또 이렇게 좀 좋은 점수 따려고 또 눈도장 찍는부터 해가지고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뭐 좌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행태로 정치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잘못됐다. 사실은 이게
보수파 정치가 바로 서려면은 저는 뭐 그래요. 이 탄핵 문제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든 간에 보수 우파는 저는 재집권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예. 일단 저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실현하기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탄핵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됐잖아요. 예, 예. 이미 아는 사람은 여야 막론하고 다 할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도 알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사법적으로도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태고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덮고 가자는 게 저들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많은 그 피해자가 발생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상태에서 이걸 묶고 가자는 것은요. 불법을 하면은 결국은 저는 민주주의 실현이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실현도 어렵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교육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그 초중부터 뭐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이 정직 교육에 있어서 정의나 어떤 그 정직 이거 매우 중요한 교육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애들의 성장해서 사회의 어떤 그 올바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나 법칙과 이 양심 도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리라는 문제가. 예. 그게 또 법치의 어떤 연장선상에 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불법 탄핵을 묶고 가자. 그리고 정치적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거를 이제 묶고 가자는 자체는 저는 대한민국은 교육 자체도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똑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이란 부분이 무너졌는데 일반인들에게 어떤 그 법의 잣대로 법을 지켜라.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한번 그러면 누구든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란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도덕성을 매우 중시한단 말이에요. 예. 이 정의 실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권들 특히 저는 뭐 좌파는 일단 배제하고 소위 보수파 정당이라는 자한당 내 정치 세력들 저는 뭐 황 대표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번지수가 잘못됐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어떤 공수처법 이거 저지하려면요. 그 전에 불법 탄핵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바로잡고 거기에 가담한 세력들을 정말 저는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리더십을 보였을 때 그것이 보수파가 통합되고 어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좌파들의 어떤 꼼수 이 정책을 저는 견제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정치적 힘이 거기서 비롯된다고 봐요. 예. 예. 이렇게 꼼수를 가지고 뻔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오래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황교안 대표 어떤 정무적 감각도 매우 부족하고 또 정치 타이밍 보는 어떤 그런 것도 부족하고 어떤 미래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마추어에 제가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거기 또 더더구나 옆에가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표를 보고 자기가 다음 의원에 되기 위해서 옳고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러나 지도자는 표 계산이 아니라 자기가 옳고 그른 과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의사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정치를 해왔던 이력이 바로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 떠나서 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래 보는 거예요.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표가 나한테 얼마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건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매우 저는 역사적 평가를 높이 받는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여느 어떤 정치 세력들과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하나의 저는 리더십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 봤을 때 황교안은 너무나 아마추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그 대한민국 척박한 환경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자는 그 일념 하나,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방공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는 그 두 가지의 핵심 그 국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뭐 독재라고 하지만 그 독재라는 것도 결국은 김대중 같은 맹목적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말 그 저질 정치 세력들의 욕을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오는 거거든. 그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정치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 독재를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재라는 것은 여느 정말 권력을 위한 독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독재, 소위 저들이 주장하는 독재적 프레임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참 지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바로 저는 기존의 현재 정치하는 어느 인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저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리더십이다. 저는 지도자의 덕목, 특히 그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황교안의 현 어떤 그 이런 정치적 행보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단식하면서 저는 어차피 자기 생명 결국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참, 저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제일 먼저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식이고 뭐 그래서 탄핵의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뭘 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단식이라는 건 어쨌거나 예. 공개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이 공인이고 또 소위 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단식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떳떳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맥락 봤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뭐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김무성과 또 뭐 의지하고 뭐 등등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 굉장히 잘못된 비판한. 그러나 단식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저는 본인이 총리 시절 이후 소위 그 탄핵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잘못된 행보, 잘못된 생각, 정치 공학적 어떤 접근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돌이켜보기를 저는 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건지. 자기가 어차피 생명을 벗었던 생명과 어떤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단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기가 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다면은 아마 정치가 깨끗하게 뭘 해야 될지를 아마 자기 자신에게 아마 다시 저는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한당이 108명인가요? 네, 글쎄요, 저 108명. 예, 8명을 알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들은 딱 한 가지예요. 예. 그냥 매년 공천 받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딱 그거 아무도 없어요. 저는 사실 자한당 내 지금 보면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중요한 이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한데 당대표 혼자 이 단식을 하고 예. 저들은요 공수처 이거 강하게 막으려고 할 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 이 정도 신용을 해야 보수 우파한테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좌파 정당이 일방적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 그래도 자들은 나쁠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되면 또 선거 연합제를 해갖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쇼라고요, 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탄핵 때부터 내각제를 매개로 해서 자당 대통령을 저들은 칼로 찔렀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속이 시커멓네요, 지금도. 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잖아.
12월 15일 날 나경원이가 합의했던 그 내용만 보면은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들어가 있다고. 왜 합의를 했냐? 그리고 왜 6항에다가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을 집어넣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 그거 할 때, 그것이 정치적 의도라고요. 그거 할 때, 원내대표가 할 때, 당대표한테, 예? 그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뻔히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저는 항상 이 마지막 6항에 원포인트 그 권력구조 개편안 그 뭐냐면요. 그 정확한 내용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예.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딱 돼. 이거를 이 김무성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이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다고요. 그럼 이 문구에 대해서 이게 뭐 그 현장에서 그냥 보고 했을까요? 그 사전에 자기들이 조율을 다 했다고요. 충분히 조율을 하고 한 다음 최종적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핵심 지도부 누구? 김무성 아닙니까? 비롯한 그 세력들. 어?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한편이고 정치적 목적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인데 왜 지금 와서 또 엉뚱한 소리야. 지금까지 그 전부 쇼로 보이는 거예요. 여수도 지금 이 작년 18년 그 12월 15일 날 이 나경원이 한 거 이것도 또 이 그 황교안 대표가 황세모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요. 정상적으로 저들의 그 진정성이 예.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 공수처법안 반대하고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쭉 반대해왔다면 그러면 어쨌거나 이 좌파에서 이걸로 강하게 밀고 정계특약 밀고 나갔냐. 소위 재정파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포함한 저들이 합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계특약에서 강하게 밀고 나갔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밀고 나왔을 때 이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나경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멤버를 교체하면서 강력 투쟁, 이거는 나경원의 개인적인 거다. 이렇게 해갖고 투쟁을 해서 이게 어떤 논리적이고 명분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인을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같은 뭐라고 합니까? 소위 뭐 지역구 개편 등등 복잡한 문제 있으니까, 10% 이내 소위 비례대표 늘리는까지도 이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너 찬성해놓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경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실제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경원한테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본인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뻔히 알면서 하루 이틀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다는 게 저는 한마디로 한편 코미디다는 거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정치꾼들 아주 추잡한 이 저질의 정치적 음모에 순진하게 속으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요. 제가 봐서 이들은요. 저는 마지막에만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 황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 점점 이제 여론 등등 하면서 뭐 하겠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 문제 협상하면서 막말로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원래 당초 자신들이 어떤 그 주장했던 그 의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다고요. 그 자신들이 주장했던 합의한 6대항 합의에 대해서 협상하자. 그 의석 300석을 하고 연동형 비례하고 예.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문재인이도 의원 내각제 저는 선호한다고 봅니다. 왜? 다음에 단독 대통령제 나와갖고 자기가 감옥 갈 가능성이 많은데 연동형 비례제하고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의원 내각제 가면은 자기 방하는 세력들 많아지니까 문재인도 노할 이유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자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권력이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국민들 좀 깨우치고
저는 좀 상황 판단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나경원이 이인영하고 갔다 왔잖아요. 뭐 때문에 갔는가요? 여행 간 거 아닌가요?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간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이인영 여당 대표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 왜 갔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것이 저들 아마 지소미아나 미국 의회 설득한다고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갔겠죠. 예. 실제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그거 전혀 관계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들의 어떤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정말 믿지 마세요. 속지는 마시고. 저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국회 해산하면 90%가 국회 해산하고 주장할 거예요. 국회 불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들의 또 어떤 그런 정치적 속임수에 거기 또 매몰돼가지고 지금도 청와대에 또 황교안이 단식 투쟁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또 국민들 가서 맹목적으로 막 걱정. 저는 국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보세요. 황교안 씨 단식 투쟁하는 건 그렇고 조 대표 국회에서 14일 단식할 때 그거는 얼굴도 안 내비치고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그 목숨들은 파리 목소리고 황교안 대표 목숨은 다른 겁니까? 급이 다르죠. 국무총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은요,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습니다. 국민들이 깨 있으면요, 정치인들은 절대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어쨌건 이 정치 세력들의 어떤 아주 불순한 이 정치적 의도, 특히 이 선거구제 계획 이면에는 아주 저들이 정말 국회가 장기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깨우쳤으면 하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정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